이재명 후보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김문수 후보의 어떤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시민 씨 발언을 두고 이재명 후보도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언급했을지 들어보시죠. 이미 본인께서 사과하신 것 같습니다. 설란영 여사께서 못생긴 여자가 노조한다. 그야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과하니 국민이 용서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사과를 했으니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냐라는 발언입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는 정말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김어준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김문수 후보 부인인 설란영 씨가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냐. 왜 다른 유력한 정당의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된다고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이제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목적이다 하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설란영 씨가 하는 행동은 근데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노조를 비하한다든가 또는 다른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부를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 유 작가님 어법 중에 이제 특이한 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내재적 접근법. 네, 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이 용서할 만큼의 충분한 사과였다고 보십니까? 내재적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시민 씨는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씨에 대해서 여성을 비하했다라는 논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고졸 출신의 설란영 씨와 이 서울대를 나온 김문수 후보의 학력을 언급하면서 노동자가 서울대 졸업한 대통령 후보와 결혼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됐다. 발이 붕 떠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유시민 씨의 방금 해명, 사과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자, 안영환 의원님, 내재적 접근법이었다는데요. 한목적적인 행동이 아니다. 뭔가 좀 어려운 단어는 다 썼어요, 유시민 씨가. 어렵네요. 저는 무식한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서울대 졸업하셨는데. 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네네. 그럼 저는 국민이 또 아니라는 소리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많이 팝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형이상학적인 실책 없는 국민들을 많이 파는데 저는 그런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국민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면은. 그리고 지금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판에 끼어든 것은 1980년대 송도율 교수가 이른바 북한을 이해할 때 북한의 눈으로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쓴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친북 논란도 많이 따라 붙었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이 남침 준비를 하면은 북한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어. 북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어. 이때 썼던 아주 북한 옹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썼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 내재적 접근법 해설 중 논란이 됐던 것 하나가 북한이 쏜 미사일을 보고 그건 인공위성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류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유시민 작가라 해야 되나요? 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분이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설란영 여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설란영 여사가 스스로 붕붕 떠 있다, 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을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설란영 여사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유시민 씨는 아마 무슨 심령술사입니까? 무슨 궁예 관심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란영 씨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해석하느냐? 그러니까요. 내재적 접근이라는 표현도 어디 무슨
일반인들은 이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조금 전 인터뷰에서 한목적적, 이성적이 아니었다. 뭘 이성적이다. 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기자 생활도 해봤고 정치학도 얘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한 게 저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요설이라고 그러죠. 요설이다. 네, 저건 지식인의 영역에 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유시민 씨가 2020년에 갑자기 정치 평론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180석이니 뭐니 해가지고 총선 앞두고 민주당의 위해가 되는 해를 입히는 그런 발언을 한 다음에 나는 앞으로 정치평론하지 않겠다. 작가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했고 1년 후에 또 갑자기 슬그머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저 유시민 씨의 발언은 굉장히 여성 비하적이고 학력주의자의 생각입니다. 아니 고조를 그렇게 비하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고졸입니다. 권양수 여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논리대로라면은 저는 장기표 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셨죠. 장기표 선생님의 부인 조무아 여사께서 그분 두 분은 정말 두 부부가 민주화를 위해 선신한 분들입니다. 조무아 여사께서 오늘 아침 어느 인터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무아 여사님은 유시민 씨가 무슨 민주화 운동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노무현 파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격하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디까지 제가 동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유시민 씨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또 네. 그에 대한 변명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 뭘 이성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한목적적, 내재적 접근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설란영 여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설란영 여사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관점으로 유시민 씨가 해석을 했다라는 건데 한목적적, 유시민 씨의 이 발언이 유시민 씨 표현대로 민주당 선거에 좀 한목적적인가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글쎄요. 뭐 대선 시기고 좀 민감하고 또 관련돼 있고 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발언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이제 그래서 본인도 사과라고 부적적 표현이었다고 얘기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거다. 네, 근데 뭐 아직 마음에서 흔쾌히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이후에 유시민 작가께서 감당해야 될 몫이긴 한데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게 틀린 얘기냐 그 얘기는 드리고 싶은 게 유시민 작가가 기존에도 어떠한 그 중요한 정치인 내지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 이런 방식의 어떤 비평을 많이 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뭐 이런 거 할 때도 왜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지?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 관련된 발언도 노조 비하라든가 김혜경 여사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선거에 도움되지도 않는 발언이 왜 나왔을까를 이렇게 접근한 거고 그 내재적 과정에서 접근이다 그게. 그렇죠. 이제 그 얘기 중에 이제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학력, 노동, 뭐 성, 이 비하 차별적 발언이 있다고 주장하고 공격받을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게 학력의 차별적인 노동의 차별적인 발언이었냐 그렇지는 않죠. 유시민 작가가 뭐 지금까지 해왔던 살아온 삶이나 이 그 다른 여러 가지 발언들이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선거 마지막 날까지 이 이슈가 이렇게 부각될 이슈인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유시민 작가가 진보 진영에 영향력 있는 스피커인 것은 맞지만 후보는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까지 될 문제인가 싶고 특히 만약에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을 매개로 해서 이 민주당의 어떤 인식, 이재명 후보의 인식까지 등치시켜서 진보 진영의 위선 이렇게 주장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 당장의 이재명 후보 보십시오. 성남 안동 출신의 성남에 와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돈이 없어서 공장 노동자 생활하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겨우 갔고요. 뭐 사시출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 발언이 그렇게 학력이나 성적 뭐 노동에 대한 비하적 발언이었다고 하고 민주당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분이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논란을 확장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것이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인식 내지 이렇게 공격받을 만한 문제도 아니고 유시민 씨 개인의 발언이다. 그렇죠. 유시민 작가 네.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할 수 있고 그중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재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고졸 설란영 여사에 대한 유시민 씨의 이 학력 발언, 내재적 접근이다라는 해명, 과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떨까? 함께 보시죠. 커뮤니티 반응도 좀 취재가 됐습니다. 자, 학문적 분석인 것처럼 포장, 상대방 심리 해석해주겠다는 거만한 태도다. 남의 생각을 본인 잣대로 추측한다라는 비판적 댓글도 있다라는 익명 커뮤니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내재적 접근법을 운운하는 거 보니 관심법을 쓰는 궁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내재적 접근이다. 비하가 아니라 내재적 접근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은 누구냐? 송두율 교수예요.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고요. 송두율 교수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거기도 서울대 나왔습니까? 네, 서울대 철학과 나와가지고요. 독일 유학 가가지고 독일 박사를 받았는데 송두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73년에 북한을 방문했어요. 북한만 단순히 방문한 게 아니라 그때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조선노동당에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갔고 이후에 북한 18번 드러난 것만 18번 갔다 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북한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재적 접근법으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북한을 북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김정은 시각으로 이해하면요. 북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고요. 예컨대 저도 어제 저희 어머니 뵙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맨날 찐빵 그러면서 살 좀 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도 내재적으로 접근을 하면 제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재적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빵을 좋아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빵을 먹을 수밖에 없고 빵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고 그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거는 내재적 접근법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유시민 씨가 이거는 내재적 접근법을 가면 설란영 여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설란영 여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김문수라고 한 사람 좋아한 게 서울상대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학벌 좋아가지고 내가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네. 오히려 설란영 여사를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김문수 후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저거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내재적 접근법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궁예적 관심법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란영 여사 보고 유시민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이 김문수 후보하고 결혼한 거는 김문수 후보가 그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다녔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설란영 여사가 아닌데 난 전혀 그럴 생각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맨날 껌 주고 그러면서 나 쫓아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해 준 건데 라고 이야기했자 그거는 당신 생각이 아니야. 당신 생각은 당신도 당신을 몰라.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한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무슨 내재적 접근법인가?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요. 설란영 여사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부인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설란영 여사는 왜 영부인이 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유시민 씨는 어떤가 봤더니 유시민 씨 뭐 서울대 나온 거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고 그러면 유시민 씨 부인은 어디 나왔나? 봤더니 유시민 씨 부인도 서울대 나왔고요. 유시민 씨 딸도 서울대 나왔고요. 심지어 유시민 씨 부인은 제주도에서 전체 수석했던 사람이래요. 그다음 유시민 씨는 독일에서 석사밖에 못 받고 그냥 때려치고 왔는데 유시민 씨 부인은 독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같이 서울대 나오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정도 받아야지 영부인이 되는 거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무슨 영부인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 그 부인 배우자 그 설란영 여사는 대학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졸업한 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성심여대 지금 카톨릭 대학인데 카톨릭 대학 국문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씨 눈에는 명문대 말고는 대학도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으면 그러면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한 척같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인 게 명백하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표현이 거칠었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시는 일도 있었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이제 두루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이것을 이제 마치 민주당과 좀 결부를 시켜가지고 보는 듯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뭐 당직을 맡고 계시거나 지금 선대위에 합류해서 계신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진보 진영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오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당과의 교감하에 혹은 당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했던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좀 독자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유시민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다 말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어떻게 보면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라는 데에 민주당 역시도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민주당과 엮어서 어떤 선거 마지막에 이슈로 활용하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 혹은 김문수 과거 이제 당시에 이제 기독통일당인가요? 뭐 그쪽이랑 같이 이제 역할을 했었던 김문수 후보의 과거 행적 역시도 들춰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하는 발언들 혹은 극우 시위 집회에서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고 이랬던 발언들이 다 김문수 후보와 연관돼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뜻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민주당과 어떤 연관을 지어서 공격하려는 듯한 그런 정치 공세는 좀 단호히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유시민 씨가 논란이 됐던 발언 이쯤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김문수는 그냥 할배예요. 한때 똑똑했던 운동권 정치인 이게 아니고 그냥 할배라고. 그냥 할배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할배가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사고예요.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는 듯한 태도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여배우 김혜은 씨가 이 유시민 씨를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다. 워낙 유명한 여배우시죠, 김혜은 씨. 서울대를 나왔는데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비하하는 혀를 가진 자라면 가장 부끄러운 혀를 가진 자다. 논란이 워낙 거세지자 글을 지금은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김문수 씨의 발언과 유시민 씨의 발언과 유시민 씨의 해명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됐다고 보십니까? 자, 배우 김혜은 씨, 서울대를 나온 여배우의 글 논란이 워낙 거세니까 김혜은 씨를 비판하는 그 특정 진영 어떤 네티즌들의 비난도 좀 있었나 봐요. 글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용기가 대단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서울대생이네요. 김혜은 씨요? 네. 사실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표적을 찍으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특히 저런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무섭지요. 계속 댓글 달고 공격이 들어오면은 또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 또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까지 공격하는 게 좌파 진영의 현재입니다. 좌표를 찍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적을 했다는 건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참 높이 평가를 하고요. 뭐 지금 저는 김혜은 씨의 글 중에서 남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느냐는 그 의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유시민 씨가 설란영 씨를 얼마나 알길래 지금 붕붕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할배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전 뭘 가지고 저렇게 규정하는 건지 앞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뭐 누구의 관심법인지 심령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런 글을 쓴 분과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요. 뭐 저런 식으로 규정하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닌 것 같고요. 김혜은 씨의 저런 발언 또 얼마나 또 시달렸으면 내렸겠습니까 하는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유시민 씨의 발언은 혀가 참 문제네요. 근데 지금 유시민 씨가 문제 일으킨 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참 혀가 문제입니다. 안영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 유시민 씨 발언을 발언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아내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저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학력이라는 계급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철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에 중퇴한 사람이에요. 링컨 같은 사람도 학교가 안 다녔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자, 김문수 후보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비속어 논란도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6월 3일 날 여러분 투표해야죠. 투표 안 하면서 입으로만 민주주의 이러는 사람 있죠? 투표 안 하면서 입으로 민주주의하고, 투표를 하는데 꼭 방탄, 괴물, 독재, 총통 독재 이런 거 찍으면서 민주주의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또라이라 그래요. 조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그 선거 막판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를 찍는 사람을 지금 또라이라고 직접 표현하신 거네요. 좀 충격적입니다. 글쎄요, 뭐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라는 게 뭐 치열한 경쟁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유권자를 저런 식으로 비판한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 자체로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뭐 설란영 여사와 쭉 살아온 인생, 뭐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선거 유세 막판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한 겁니까? 그가 뭐 학력에 따라서 줄 세워서 그런 특권사회 만들자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 그 전체적 취지는 또 그게 아니라는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막판 이슈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 궁색한 처지, 이것을 또 한편으로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뭘 잘할지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선거 기간 내내 그런 주장 말씀으로 유권자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위험하고 뭐가 어렵고 이런 얘기만 계속했지. 그래서 김문수는 뭘 잘하겠다 이런 걸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해오고 마지막에 이제 겨우 유시민 작가의 문제를 들어서 마치 이게 이재명 후보의 문제인 것처럼 비판을 하거나, 그런 이재명 후보를 찍는 유권자에 대해서 그런저런 극단적 표현을 하시거나, 저는 글쎄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시게 될지, 물론 이제 선거 결과는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저런 인식으로 그럼 이재명 후보를 찍으신 유권자들은 다 또라이 취급하면서 사실 건가요? 그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건가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지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봤을 때 국민 비하 발언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본인을 찍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비난할 권한은 김문수 후보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뭐 헤아리고 이해하지는 못할 망정 뭐 저런 식으로 비속어 저는 뭐 옮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속어를 써가면서 국민들을 비하하고 갈라치는 유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번 더 본인이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유시민 작가 공격할 때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 자당의 후보가 저렇게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저런 욕설을 사용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사과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의원직을 제명하겠다면서 유시민은 용서받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방금 비속어 논란 그리고 앞서 유시민 씨의 설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사과 발언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이 글 정치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막판 선거 막바지이고 그다음에 이건 또 조기 대선이고 하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건 말 아니겠습니까?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게 투표로 이어지게 되는 게 그게 선거인데 이러다 보니까 과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